지금까지 제가 예. 이렇게 쇼룸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떤 마루 무늬가 있는지 예. 어떤 재질인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훑어봤고요. 이거 말고 한 13개 정도 고객들이 궁금한 거 예. 그거 위주로 차려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없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댓글로 바로바로 달아주시면은 대표님이 예. 전문적인 예.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댓글을 편안하게 달아주세요. 예. 거대 마루가 어떤 제품을 예. 취급하는지 예. 그거 한번 먼저 하나 알아보고 예. 가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거대마루는요, 국내 브랜드 동화자연마루, 구정마루, 노아마루 공식 대리점으로서 이 제품들을 주로 취급을 하고요. 그 외에 브랜드 뭐 LG라든지 뭐 동위, DM매종, 뭐 이건마루도 다양한 마루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요. 저희는 동화, 구정, 노바 3사 공식 대리점이며 단연간 우수 대리점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자체 브랜드인 광폭 원목마루 트리니티라는 제품을 지금 독점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 부산 본점 전시장과 그리고 서울 논현동에 서울 전시장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광폭 원목 마루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단연간 국내 브랜드 대리점으로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증받아왔던 회사인데 이런 우수한 실적으로 저희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요.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원목 마루 수요가 많이 들다 보니까는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뭐 저희 브랜드로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단기간 내에 뭐 우수한 실적과 성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 쇼룸에서 저희 제품들을 보시면서 예,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16년 정도 마루를 하셨잖아요. 네네, 업력이 그 정도입니다. 예. 트리니티 브랜드가 나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약 한 1년 정도 다 돼갑니다. 예. 따끈따끈하네요. 네네, 네. 신상입니다. 예. 예. 온돌 마루, 예. 그리고 합판 마루, 예. 원목 마루, 예. 강마루, 강화마루 예. 이렇게 이 제품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강화마루부터 드리면 예. 이 마루, 강화마루 이전에 모든 마루는 접착을 합니다. 근데 다만 강화마루라는 제품은 비접착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현가식 시공 제품이에요. 예. 그리고 접착을 하는 마루들 중에서 강마루, 온돌마루 또는 뭐 원목마루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강마루, 온돌마루, 원목마루로 분류를 하는 기준은 저희가 실제 보행을 할 때 맞닿는 마루 한 장에서 제일 상부 표면층이 무엇냐에 따라서 마루가 분류가 됩니다. 자, 단순하게 강화마루는 목분, MDF처럼 이렇게 톱밥을 압축해서 만든 제품이고 시공을 비접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 패턴 자체, 시공 방법 자체가 아예 틀리죠. 그렇죠. 예, 접착을 하는 마루들 중에서 강마루부터 보시면은 합판 위에다가 무늬지, 즉 페이퍼지를 함침을 해서 표면을 내구성을 키운 말 그대로 표면이 강한 게 강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비싼 뭐 온돌마루, 합판마루, 뭐 지금은 천연마루라고 불러요. 왜 천연마루라면은 합판 위에다가 실제 나무, 천연나무를 얇게 0.5mm에서 0.8mm 정도 얇게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마루입니다. 강마루와 틀리게 강화마루와 강마루는 그냥 무늬지, 페이퍼지를 쓰기 때문에 장판과 동일하게 시공 후에 바닥을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천연마루, 온돌마루, 원목마루 이런 제품들은 실제 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내추럴하게 랜덤하게 보이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나무를 켜서 그때 붙이기 때문에 맞죠. 예. 랜덤하고 내추럴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 차이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온돌마루, 합판마루, 천연마루는 다 같은 제품이에요.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업자들마다 여기는 합판마루 깔았습니다. 네. 여기는 온돌마루 같습니다. 깔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습니다. 다 같은 건데 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예. 예, 예. 이번에 한번 알아갑니다. 네네. 예. 세 개 다 같은 마루입니다. 예. 그리고 원목마루는 이 천연 들어가는 단판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온돌마루, 합판마루, 천연마루 다 같은 제품이라고 봤을 때 0.5mm에서 0.78mm 두께가 아닌 원목은 2mm 이상을 원목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제 합판 위에 예. 붙어 있는 마루 마감재가 네. 2mm 이상일 경우. 이상인 거. 그 전에는 그 밑에는 온돌마루, 합판마루, 맞습니다. 천연마루. 예. 그거 두꺼운 거는 예. 원목마루. 원목마루 보시면 그리고 됩니다. 더 많이 붙을수록 더 두꺼울수록 더 네. 비싼 원목마루.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최근에
이 원목마루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네. 늘다 보니까는 원목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국내 브랜드 회사에서 2mm에 굳이 우리가 뭐 사실 딱히 정할 그게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뭐 구정이라든지 동아라든지 노바에서도 1mm에 준하는 두께 제품들도 원목으로 분류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게 뭐 정확하게 단판, 그러니까 무늬층이죠. 단판을 알고 싶으면은 마루 한 장을 45도로 이렇게 재단을 해보시면은 제품 두께를 확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이제 0.5에서 0.7은 육안으로 보시기에 살짝 얇은데 원목은 딱 보시면 아 이게 두꺼운 단판이 들어갔구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분류를 하신다고 이게 보시면 될것 붙어 있는 같아요. 원목판을 단판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예. 전체 밑에 있는 코어를 대판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예. 밑에 하판을 예. 대판이라 그러고 맞습니다. 위에를 단판이라 그러고. 네네. 예.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집에 깔려 있는 마루가 예. 어떤 마루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집을 사가지고 예. 가시는 고객들이 보면은 이 집에 무슨 마루 깔려 있던데 요거 네. 철거하고 이걸로 깔고 싶어요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그 마루가 아닌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고객들 잘못 알고 계시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앞전 질문에 보시면은 제가 강화마루를 언급해드렸는데요. 강화마루는 일반 접착마루와 틀리게 현가시, 즉 비접착으로 시공을 합니다. 떠 있죠. 예, 비접착으로 하게 되면은 마루를 벽면에서 한 1cm 정도 띄우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띄우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걸레바지를 마감할 때 맞습니다. 걸레바지 자체가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밑에가 사람 이 코나 입술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네. 내려오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커져 있죠. 그 걸레바지를 보고 분류를 하는데 그 걸레바지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강화마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걸레바지가 일자로 떨어지고 이렇게 바닥을 노크를 해보셨을 때 울리지 않으면은 접착마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접착마루 안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 강마루고요. 마루. 진하고 연하고 랜덤하게 내추럴하게 있다. 온돌마루, 천연마루, 하파마루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런데 이 단판의 두께를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목인지 천연인지 구분은 사실상 어렵네요. 힘들다고 예. 하십니다. 뜯어봐야 예,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강마루부터 해가지고 강화마루를 제외하고 바닥에 예. 마루를 붙이는데 네. 친환경 예. 이런 것도 많이 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애기들 있는 집들은 우려를 많이 해요. 네. 왜냐면은 본드가 네.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본드를 쓰시는지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 보시면은 지금 마루 본드가 황토 본드라고 기본적으로 까는 거 보면은 불구스름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 황토 본드가 있고 또 다른 뭐 친환경 마루 본드가 있다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자재가 좋아도 이 시공이 되는 부자재, 즉 마루 접착제인데요. 마루 접착제는 사실상 마루와 이 바닥, 세면 몰탈과 접착을 하는 용도인데 요즘에는 황토가 들어간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마루는 친환경 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 거대마루에서는 모든 친환경 인증서가 있는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접착제보다는 요즘에는 거의 황토 접착제를 선호를 하셔서 저희도 황토 접착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황토 접착제는 함유량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함유량이 적은 게 어떤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황토 함유량이 더 높을수록 아무래도 기능성이 더 좋겠죠. 그렇죠. 황토가 가지는 본연의 어떤 기능성을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난방을 가동했을 때 세멘 몰탈에서 올라오는 그 독성을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황토 본드가 이제 있긴 있는데 제가 접착제가 이제 나와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거대마루에서는 그 독일산 바커 본드 T3000이라는 네. 제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접착제는 저희가 옵션 시공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보통 황토 본드든 일반 본드든 주제 경화제를 썩죠. 섞습니다. 이액형이죠. 이액형. 맞습니다. 네. 이액형이죠. 네. 그렇게 이제 섞어서 화학 반응으로 이제 접착이 일어나는데 네. 이 바커 본드는 일액형이에요. 근데 응고가 되고 이제 경화죠. 완전 경화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눌러보면 실리콘처럼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루 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는 층간소음 저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이런 정보력이 아무래도 뭐 황토 본드까지는 아시지만 바커 본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 바커 본드는 아토피 협회 추천 제품입니다.
그만큼 어떤 기능성이 좋다 보니까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박스 보시면 HB 마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모든 제품이 어떤 시방서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데 한국공기청정협회 최우수 등급 인증 제품입니다. 이것만 봐도 뭐 독일산, 예, 일회형, 뭐 층간소음 저감 기능,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네. 다른 현장에서 바커 제품을 써봤는데 네. 이제 바커 제품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네. 보면은 양이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몇 회에 발린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걔네들은 실험실에서 평평한 바닥 위에서 발라가지고 한 통이 몇 탭에 정도 들어가는지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 바닥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크랙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예, 예. 그리고 시공하기가 일반 마루 본드보다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가신다더라고요. 예, 난이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품의 양도 실제로 거기 게시된 인터넷에 게시된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게 금액도 많이 지불해야 되지만 맞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들어야죠. 예, 드는 어떤 비용과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루를 철거하고 나면은 네. 바닥에 크랙이 보이는데 정상인가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마루 시공해도 되나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주거 리모델링, 즉 인테리어를 하실 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 구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를 해서 골조가 올라가서 미장을 새로 한 경우를 신축이라고 분류를 맞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구축 현장에서는 크랙이 거의가 진행이 완료되었다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마루 시공 가능합니다. 완료형 크랙이죠. 그렇죠. 진행형 크랙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게 완료가 이미 끝난 데는 네. 사실 이미 마루를 한번 걷어내고 철거를 하고 바닥 샌딩 즉 연마를 했기 때문에 네. 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본드도 그 안에 또 더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그 크랙까지 더 잡아주게 되죠. 메우기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나오는 열기라든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네. 막아줄 거고요. 네. 구축은 괜찮습니다만은 신축 같은 경우 네. 또는 베란다 확장, 미장을 새로 한 경우에는 크랙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장을 새로 닦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플로링 마스터 네. 말 그대로 마루를 이제 다루는 저희 직원들이 네. 현장에 가서 바닥 함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함수율 체크. 맞습니다. 네. 수분을 얼만큼 머금고 맞습니다. 있는지. 이 몰탈이 머금고 있는 수분량, 즉 함수를 테스트해서 네. 저희가 기준하는 기준치에 들어왔을 경우에 네. 어느 정도 이 몰탈이 양생이 되었다고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작업을 하는데 이 크랙이라는 것은 실제 마루를 깔고 입주를 하면서도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거대마루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섬유질인 드라이비트 메쉬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요거는 본드를 도포하기 전에 먼저 이 메쉬를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 메쉬를 한번 깔아놓고 본드를 도포해서 마루 접착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에 크랙이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크랙으로 인한 생길 수 있는 하자율을 좀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충 작용을 하는 거죠. 걔가 맞습니다. 맞죠? 네. 예예. 네. 뭐 그거를 하나 제안 드립니다. 네. 드라이비트 메쉬. 네. 요거는 뭐 저희가 보통 온돌 우리나라는 온돌 네. 온돌 사회잖아요. 네. 그 사회 위에 타일을 깔 때도 네. 실제로 이런 맞습니다. 제품들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바닥에 난방을 했을 때 예. 타일은 붙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한 번씩 이렇게 터지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충 작용해주는 그런 예. 그 메쉬 같은 게도 맞습니다.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네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꼭 그 전달드리고 싶은 게 크랙이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 크랙끼리 만나서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산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솟아올라서 올라오죠. 이렇게 충분한 바닥 연마 작업, 즉 평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드라이비트 메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바닥이 팽팽하게 해놓고. 맞습니다. 예. 마루와 타일 단차를 해결하는 방법.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고객이 아니고 예, 저희 영상을 보시는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 처음 이제 예. 하시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네네. 주시겠습니까? 해결책 있습니다. 네. 예, 마루와 타일 단차 해결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셀프 몰탈인데요. 근본적으로 타일과
마루의 두께 차이가 납니다. 자재 근본적인. 두께 차이가 다르죠.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타일은 백세멘트라는 예. 밑에 시다지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이제 압착, 요즘에 예, 압착, 압착이죠. 예, 압착 예. 제품을 많이 쓰시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두께가 약 한 20mm 정도 맞습니다. 예, 올라오고 예.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강마루 제품들은 약 한 7mm 내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두께가 약 한 3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원목 마루처럼 뭐 15T 내외 제품들을 하게 되면 그나마 레벨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강마루를 하게 되면은 두께 차이가 이미 3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조인트 부분 더군다나 요즘 뭐 1대1 시공 맞습니다. 예, 심지 타일하고 분리도 마루하고 없이. 똑같이 예. 분리 없이. 그러면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마루 쪽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셀프 몰탈로 보강 작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되긴 됩니다만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실 어떤 공사 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못했을 경우에 간혹 저희가 뭐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시다지 작업을 해서 즉 레벨을 올려가지고 1대1을 맞추더라도 이 바닥 레벨을 집 전체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조인트 부분에서 30cm에서 50cm 정도는 레벨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경사가 진다는 점. 그렇죠, 예, 맞죠. 그거는 감안하셔야 이렇게 돼요. 맞춰줄 때 네. 어떻게 보면 극경사죠. 맞습니다. 네, 타일에서 갑자기 요 두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극경사인데 네. 얘가 셀프 몰타를 부어가지고 좀 넓게 가면 갈수록 네. 더 완만하게 연결이 네. 될 텐데 네. 그 부분이 예. 이제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럴 경우에 예. 제가 올린 영상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셀프 레벨링 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압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저희 이제 거제마루에서 시공 오시는 예. 요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저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예, 편하니까. 밑자국이 다 예. 있으니까요. 저희는 셀프 다 부어 놓거든요. 이런 단차 같은 거 다 뭐 7mm면 7mm, 8mm, 8mm 싹 맞춰가지고 마루가 1대1 네. 바로 되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미리 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업자 입장에서는 예. 더 괜찮은 품질의 예. 마루를 고객님께 가져다 드리는 맞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예. 근데 그렇게 밑작업을 사실 해주시면은 저희 마루 업체에서도 사실 그 현장에서 업체에서 밑작업을 해주시면은 그만큼 더 좋은 마감이 나올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이런 레벨을 맞추는 작업 사실 너무 뭐 감사하죠. 예. 이 레벨 맞추는 작업은 뭐 제가 이제 저는 마루 붙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셀프 레벨링 해가지고 맞춰드리는데 최소 이틀 전에는 하셔야 됩니다. 마루 예. 하시기 전에 예. 이렇게 뭐 개인장이 두껍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양생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오늘 하고 내일 마루 붙이기에는 조금 속까지 덜 마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아까 함수를 측정하셨듯이 찍어버리면 함수가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에는 네. 셀프 레벨링이 마무리되고 예. 난방을 한번 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 데펴가지고 예. 남은 수분까지 다 날려주시는 게 제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함 눌리도 이게 어렵나?